이 상태대로라면 다음 달 초에 하루 확진자가 800명대에 달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런 견해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2차 대유행이 늦가을 정도? 그래서 네. 독감 같은 거랑 같이 오지 않을까,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그런데 다음 달 초에 당장 대유행이 올 거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연구를 하면서 한 건데, 지금 저 노란 선이 예측이에요. 오늘 이제 37명인데,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7월 9일쯤에는 82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저런 예측의 근거가 뭘까요? 일단 수도권 내에서의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어서 또 집단 발병이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 지표 재생산 지수를 계산해봤더니 1.79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거죠?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감염됐을 때 그 사람이 추가로 몇 명을 더 감염시키자를 얘기하는 건데 한 명이 1.79명이면 거의 2명에 가깝잖아요. 네. 한 명이 2명이면 2명이 또 4명을 감염시킬 수 있고 네. 4명이 또 8명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대로 만약에 특별한 정책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 말에는 하루에 800명 이상으로 가능하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과거하고 비교해서 지금의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빨리 넣어주세요. 네, 이게 이제 3월, 4월에는 한 사람이 2명이 1명 정도 감염을 시켰다는 거죠. 0.45면. 예, 그런데 지금은 지금 1.79. 그러니까 한 사람이 2차 감염이 일어나면 4명, 3차 감염이 일어나면 또 8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저 지수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1.79 정도까지 올랐는데 비수도권은 이전 3월 14일, 4월 29일 사이인 것처럼 0.5 미만으로 유지가 돼서 지방에서는 아예 거의 환자가 발생을 안 하고 발생해도 수도권에 이제 좀 튕겨나간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 집단 발병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그 발병자들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위험 상황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수도권의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접촉자 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전파 속도를 못 따라간다.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 경기도는 아예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면 아예 역학조사 못한다라고 경기도는 아예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만약에 해서 하루에 50명, 100명 수준이 되면 대구 경북 때처럼 이제 한 명 한 명 쫓아가는 건 불가능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쫓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접촉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거에 거의 끝지점까지 왔다는 얘기죠. 저게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N차 전파가 일어난 흐름을 한 가지 사례만 분석을 해본 건데 저기 지금 들어가지 않은 저 사이에 있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기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확산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뭔가의 집단 발병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기 보면 학원, 노래방, 돌잔치, 물류센터 사실 저런 곳들이 좀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3월, 4월에는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셔서 저런 데에 잘 안 가셨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느슨해진 상황에서 저런 데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저런 곳에서 계속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2월 달부터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쵸. 그래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한 20일 정도 하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수도권 방역만 좀 강화를 한 건데 저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수도권 어떤 특별한 방역 조치가 내려지면 그게 효과를 나타내는데 거의 2주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2주가 되면 지금 상황에서 발병자 숫자도 꺾여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재생산 지수도 꺾여야 되는데 지금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뭔가 부족하다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상황을 2주 정도 더 끌고 간다고 한들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은 등교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등교를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등교도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학년만 남기고 등교를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중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계속 전파가 일어나는데 네. 다중시설 중에서 이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할 수 없는 데라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닫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가 오늘 저녁 6시를 기해서 룸살롱 같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좀 완화를 해서 뭐 예약하고 테이블 간격 유지하면은 열어라. 벌써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흥시설의 가장 큰 문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게 그 이후에는 이제 행동 자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또 네. 마스크 쓰고 술을 마시는 사람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네. 이런 유흥시설이 계속 고위험 시설인데 이게 또 얼마나 뭐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길 또 연다는 얘기 자체가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한다는 거랑 거꾸로 좀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조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방역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 네. 뭐 유흥시설 집합, 뭐 교회 이런데 문 닫고 학교도 이제 최소만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정부는 좀 계속 좀 망설이는 것 같은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고 또 외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이 힘든다는 거는 이제 모든 감염병 전문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또 경제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균형을 잘 맞추자. 근데 다만 지금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국민들한테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처럼 열심히 국민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못 돌아가더라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해서 국민들은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데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방역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시민들에게도 그런 수준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